안녕하세요. 한 주간 우주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주 섹터에서는 두 가지 대조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백악관이 28년 인류 최초의 핵 추진 우주선을 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주 인프라 수요가 한 단계 격상된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켓랩은 주간 24%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 모바일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많이 말아 올리기는 했지만 그 이유로는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 3호 로켓이 스페이스 모바일의 블루버드 7호 위성을 잘못된 궤도에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성은 회수 불가 판정을 받고 궤도 이탈 예정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시향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주 한 주간 나스닥은 92년 이후 최장 연속 상승, 여기 보시면은 이제 13일 연속 상승 4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받을 때 되지 않았냐 이런 불안이 불어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말에 호르무즈가 다시 재봉쇄되면서 오늘 월요일 다행히도 조금 분위기 좋아지면서 말아 올렸지만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이 기록은 깨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이 기록은 깨졌어요. 차라리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면은 조정 받지 하면서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어차피 조정 받아야 됐으니까 오늘 그냥 조금 받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계속 가면은 기분은 좋은데 불안합니다. 언제 한번 또 이렇게 내려올 텐데, 그래서 단타에 조금 심리적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를 미국도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란 항모급 배가 이거를 뚫고 그냥 무시한 채 나가려다가 미국한테 조타시를 피격당해서 배가 납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으로 있어서 영상 한번 봐볼게요. 저런 사건이 있은 후 이란에서는 저거의 보복으로 드론을 날렸다, 뭐 이렇게 있지만 뭐 드론으로 인한 피해는 나온 건 없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가장 중요했던 뉴스인데 우주 핵동력 국책사업 확정입니다. 제41회 스페이스 심포지엄에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국가과학기술 NSTM3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나사, 국방부, 에너지부 3개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일정을 명시한 국가 지시입니다. 핵심 로드맵으로는 28년에 SR-1 프리덤 발사, 30년에 달 표면 원자로, 31년에 국방부 독립 추진입니다. 나사는 핵 전기 추진 우주선인 SR-1 프리덤을 발사하고 화성 플라이바이 이후 인제뉴이티급 헬기 3기를 화성에 투입하고 심우주로 향하는 미션입니다. 다음은 30년에 달기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원자로 설치를 목표로 하고 31년까지 국방부는 궤도형 원자로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부는 60일 내에 핵산업 기반 준비도 평가 완료해야 한다는 핵심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나사 국장은 목성 너머의 태양광 효율은 4%에 불과하다며 화성 탐사와 달의 영구 거주를 위해 원자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국가적인 국책 사업은 모멘텀을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몰려 들어오고 쏠려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모멘텀 줄기를 형성해 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을 보면서 우주 섹터에 불안했던 게 많이 꺾여서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물량을 조금씩 늘려 나갈 예정이에요. 이거는 멤버십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발표는 200억 달러 규모의 달기지 계획에서 동력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일 동안 지속되는 달의 밤을 견디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로써 달 인프라 수요는 먼 미래일에서 2030년까지 예산이 배정된 사업으로 격상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인 오클로와 뉴스케일이 즉각 반응해서 솟아올랐습니다. 근데 얘네 좀 내려온 게 많아가지고 갈 길이 멀기는 해요. 근데 이런 모멘텀 타고 좀 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자력은 미래에도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서 많이 퇴보했지만 이 원자력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나 많은데, 그 오해들은 사실 파보면은 그냥 진짜 오해일 뿐인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인프라 영역인데, 원자로를 우주에 보내려면은 쏘아 올리기도 해야 되고 착륙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켓랩의 뉴트론과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노바-D를 핵심 수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고 열광했죠. 우주 섹터들이. 이제 리스크와 모니터링 해볼 거는 예산 확정의 문턱입니다. 이제 NSTM3는 행정부 지시일 뿐이며 의회의 27년 예산안 배정이 실제 실행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체크하고 계속 추적하는 게 이 모멘텀을 보고 들어오신 분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년 안타깝게 나사 배정은 좀 깎여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우주 국방 쪽은 또 따로 빼서 다룰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 예산안을 좀 더 파봐야 되겠죠. 어쨌든 27년 나사 예산은 제가 확인했을 때는
꺾인 채로 뭐 간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과제로는 28년 발사 일정은 매우 빡빡하기도 하고 그 전에 로켓랩과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증명해야 될 거는 뉴트론 발사 성공과 노바디의 착륙 성공입니다. 이걸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멘텀 수혜를 입고 갈 수 있겠죠. 향후 일정으로는 6월 중 발표될 에너지부의 핵산업 기반 평가 결과와 나사의 차기 예산안 배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봐야 됩니다. 이제 다음은 오늘 좀 핫했던 뉴스입니다. 이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 3호를 타고 올라간 이 블루버드 7호가 실패를 했어요. 이제 블루 오리진의 오작동 때문에 발생됐던 거예요. 이제 4월 19일에 블루 오리진 뉴글렌 3호가 이륙을 했습니다. 이번 미션은 블루 오리진 역사상 최초의 부스터 재사용 비행으로 1단 부스터 네버텔미더 오즈가 대서양 드론십에 성공적으로 착륙하며 기술적 마일스톤을 일단 달성은 했어요. 근데 이제 2단 엔진의 2차 점화가 수행되지 않으면서 ASTS의 블루버드 7호가 목표 궤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위성은 전원 켜짐에는 성공했으나 자체 전기 추력기만으로는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결국 ASTS는 발사 7시간 후 운용 지속이 불가능하여 위성을 궤도 이탈시킬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6,100kg 규모의 위성 손실 비용은 보험으로 회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도 $115 하향 조정 나오면서 매수 의견 확인했고 이제 4월 21일 월요일 오늘 장중에 7% 이상 거의 아까 20%그 정도까지 빠졌다가 순식간에 빠졌다가 다 말아 올리고 마감은 했습니다. 뭐 말아 올렸다고 해도 마이너스 4.5% 이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러셀 2000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사실 아쉽죠. 로켓랩도 큰 상승이 있었는데 이 스페이스 모바일만 안타까운 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근데 또 아래에서 진입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늘 좀 같은 종목이지만 온도차가 꽤나 있더라고요. 이제 이 본진의 문제가 아닌 블루 오리진의 문제였기 때문에 좀 다 말아 올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우주 섹터 전체에 메시지를 좀 던졌습니다. 우선 블루 오리진의 신뢰도 타격인데 뉴글렌의 3회 비행 중 1회가 고객 위성 손실로 끝나면서 아마존, 카이퍼 등 예약 고객들의 일정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ASTS의 목표 달성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26년까지 위성 45기를 배치하겠다는 목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글렌의 운항 중단이 길어질 경우 대체 발사체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생겼어요. 근데 대체 발사체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반대 수혜가 있었습니다. 로켓랩의 가치 부각이 있었습니다. 대형 발사체들의 연이은 이상 속에 25년 21회 발사 100% 성공률, 일렉트론이 달성했기 때문에 신뢰도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계기가 됐어요. 뭐 소형 로켓이긴 하지만 100% 발사 성공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요즘에 우주 그냥 쐈다 하면 다 성공이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보지만 사실 우주로 쏘아 올려서 정확히 저궤도에 안착시키는 이런 기술은 굉장히 해자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주 기업들이 매출이 낮지만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기도 해요. 여기 말고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려고 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고 넘쳐나는데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입니다. 결국에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메모리처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블루버드 7 손실의 핵심 변수는 뉴글렌의 운항 재개 일정입니다. NG-3 조사가 수개월 지연된다면 스페이스 모바일은 월 1, 2회 발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스페이스X 팰컨9 같은 이런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팰컨9의 발사 슬롯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예요.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로켓랩의 일렉트론 같은 소형 전용 발사체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강하게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로는 뉴글렌의 운항 중단 시 26년 위성 45기 배치 목표 달성 불확실과 상업 서비스의 개시 일정 지연 가능성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다는 거는 스페이스 모바일이 벌 수 있는 돈이 조금씩 밀린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수익 볼 수 있는 그 모멘텀들이 조금씩 밀려서 기회비용이 같이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이상조사 결과와 뉴글렌 운항 재개 시점, ASTS의 대체 발사체 확보 발표 여부, 그리고 다가오를 1분기 실적 발표의 목표 수정 여부입니다. 여기서 문제 없다 이런 좀 확정을 준다면은 안도 랠리가 살짝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로켓랩 소식들을 봐보겠습니다. 호재들이 연이어 나왔어요. 아까 본 NSTM-3 발표와 마이너리 인수 완료와 가우스 전기 추력기 동시 공개가 있었습니다. 로켓랩은 두 가지 대형 소식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독일의 레이저 통신 전문 기업 이 마이너리 인수가 되네마네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좀 살짝 꺾였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인수 최종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위성용 홀 효과 전기 추력기 가우스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Ignition in 3, 2, 1.
가우스 추력기는 연간 200기 이상 생산 가능한 체계를 이미 갖추었다고 해요. 이제 아까 NSTM이 예고한 달 원자로와 핵 추진 우주선 시대에는 레이저 통신과 고효율의 전기 추력기가 필수적입니다. 로켓랩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완전히 내재화했어요. 특히 블루 오리진 뉴글렌의 발사 실패로 대형 발사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로켓랩 일렉트론의 100% 성공률은 독보적인 신뢰도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렉트론이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뉴트론, 중형 로켓, 그리고 또 대형 로켓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로켓랩은. 우선 대형은 좀 워낙 머나먼 일이고, 일단 중형 로켓인 뉴트론, 이게 실제로 성공하면은 그때가 아마 로켓랩의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지금 신고가보다는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때 달성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멘텀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갈지 이 뉴트론 때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대감이 크다는 거는 또 밀리거나 실패하면은 그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또 투자 대체제인 스페이스X가 이미 상장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실망 수요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것들이 다 미래에는 필요한 것들이고, 로켓랩은 미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기점으로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상장사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던지는 발사체 신뢰성에 대한 질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로켓랩이 이 이슈와 함께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힘이 세죠. 리스크로는 이 인수와 ATM 발행에 따른 주식 희석에 대한 부담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털어낸 것 같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뉴트론 개발이 26년 4분기 이후로 지연될 경우 SR1 발사체 입찰 경쟁에 밀려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RSI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살짝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어요.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당연히 1분기 실적에서 발표될 이 마이너릭 통합 비용과 가우스 추력기의 초기 수주 현황, 그리고 발사체 입찰 참여 여부와 뉴트론 개발 일정 유지 여부입니다. 이제 로켓랩 차트 보시면 이때 이제 3월 30일일 거예요. 이때가 거의 모든 주식의 최근 저점이었습니다. 이제 이란 사태가 가장 심각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소형주들은 40%, 대형주들은 모두 제각각이겠지만 소형주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40% 정도를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려 있었다면은 포트폴리오 조정이 딱 이때 진짜 필요했던 순간이긴 합니다. 지나봐야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다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꼭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사스포칼립스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이때는 눌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눌려 있지만 이때는 더 심했어요. 그리고 3호 신용도 이때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으로 다 같이 소프트웨어가 먼저 빠졌지만 결국에는 다 저점 마이너스 40%에서 만난 이 시점에 원활한 섹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얘기하기에는 좀 길어지니까 이것도 멤버십에서 좀 다뤄볼게요. 그래서 결국에 이럴 때가 오면 섹터의 이동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조정이 용이한 시점이긴 합니다. 이때 한번 베팅해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뚫고 올라와줬고 일주일 만에 23% 거의 24%가 올랐습니다. 한 달간 30%가 올랐어요. 세 달 전 딱 고점에 물린 거 아닌 이상은 어디에 샀어도 지금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로켓랩 종가는 89불로 마감했고요. 오늘 하락한 종목들도 꽤나 많았는데 로켓랩은 또 5%에 또 폭등을 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그냥 간 게 아니고 대형 호재를 한꺼번에 갖고 올라갔어요. 국책 사업과 마이너릭과 가우스를 통한 자체 펀더멘탈의 질적 성장, 이 로켓랩의 본질의 상승이 있었고 스페이스X IPO 기대감 이런 거는 계속 전반적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좀 끝단에 있었다고 보고요.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 좀 좋아지면서 국방 우주 인프라의 가치 또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국책 사업도 나오고 기업 펀더멘탈로 마이너릭 가우스가 딱 나와가지고 모든 게 맞물려서 상승에 올라간 펌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지속 가능한 호재로는 이 마이너릭 인수와 가우스 그리고 이 국채 사업 이겁니다. 이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책에서 돈을 밀어주고 받쳐주고 그거에 맞는 펀더멘탈 질적 상승 이게 좀 완벽하다고 보여지고요. 원래 국가 산업에 반하는 투자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밀고 있는 정책 거기에 반하는 사업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태양광이랑 이런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걸 미는데 이 반대 에너지에 투자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러면은 투자 수익이 날 수는 있어도 이 태양광이랑 전기 이런 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는 항상 정책에 반하는 투자는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확신 없으면. 이제 아까 봤던 블루버드 7호 발사 실패 뉴스입니다. 뉴글렌 3호 2단 이상으로 위성 궤도 이탈이 결정됐어요. 아까 보셨던 1단 부스터는 성공했으나 2단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목표했던 저궤도에는 못 갔다. 실패 뉴스 아까 봐서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봐야 될 점은 이번 실패의 핵심은 이 기업 기술력이 아니라 발사체인 뉴글렌의 신뢰도 문제였습니다. 위성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으나 발사체 실수가 기업의 성장 발목을 잡은 꼴이에요.
블루오리진이 수개월간 운항을 멈추게 되면 ASTS는 월 1, 2회로 계획했던 발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다른 발사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과 일정 양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에요. 그래서 핵심 체크 포인트는 ASTS가 스페이스X 팰컨 9이나 다른 발사체의 대체 슬롯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냐인데, 현재 팰컨 9의 발사 일정은 매우 빡빡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6년 말 45기 배치 목표의 달성 가능성인데, 현재 궤도 내 위성은 7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38기를 8개월 안에 올려야 하는데, 뉴글렌의 중단이 장기화되면 이 계산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해요. 다만 스페이스X와의 추가 계약이나 대체 일정을 빠르게 공개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반응하겠죠. 그리고 이 발사 실패 때문에 하락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짐 크레이머가 ASTS 굉장히 좋은 주식으로 추천한다,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 뜨고 나서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봐볼게요. I would love to hear your opinion on AST Space Mobile. I like it very much, you know. 이제 마무리해보자면은, 이번 주 우주 섹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였습니다. 기대감의 시대가 끝나고 실행 능력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좀 사라졌을 때, 이거 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본질적으로 받쳐주는 호재들이 나오면서 살짝 비중 확대가 가능하겠다라고 느끼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이런 국책사업과 마이너리 인수, 가우스 추력기 내재화, 이런 것들이 진짜 로켓랩의 성장을 가져다줄 뉴스들이고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당연히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24% 급등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ASTS는 발사체 파트너 실수 하나로 주가가 7% 급락했다가 20%까지 갔다가 결국 마무리는 마이너스 5%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끝났는데, 이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우주 기업들의 평가 기준이 기초 체력과 실행력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의 수혜를 입으려면 실제로 납품할 수 있는 기술과 신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위성 배치 목표 역시 특정 발사체 파트너 한 곳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어요. 그래서 로켓랩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자면은, 이번 주 급등은 펀더멘털, 국책 사업, 매크로 호재가 겹친 복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이 상승세가 저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굉장히 조금 한 단계 개인적으로는 올라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 뉴트론 업데이트 상황과 마이너리 통합 비용, 사실 이거보다는 그냥 이 뉴트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주 섹터에 투자 중이시거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